한성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정말 특이한 한 해였습니다. 서민들은 소득이 줄고 그나마 사정이 나은 부자들은 세금이 늘어 역시 가처분 소득이 줄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제 하루빨리 코로나가 극복이 되고 앞으로 좀 더 활기찬 일상생활과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은 2020년 공동체 자유주의 세미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따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올 한 해를 결산하는 해고와 내년에 관한 전망,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 한선재단의 진로에 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올해의 해고, 내년의 전망, 그리고 한선재단의 진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올해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으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일상의 연속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인간의 본성인 접촉, 컨택트를 온라인을 통해서 거리를 두고 접촉하고 만나고 얘기하는 이른바 신조어가 되겠습니다만 온택트, 그리고 지금까지는 가정과 일터와 여가를 보내는 장소가 제각각이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활동을 집에서 하는, 그래서 홈엑스 역시 신조어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펼쳐지는 그런 시대가 개막이 됐습니다. 한편 금년 상반기에 있었던 제21대 총선에서는 정부 여당이 압승을 했고 그 이후 자신감을 얻어서인지 지나친 일방통행으로 국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파열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신조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든지 염치가 없다든지 또는 자신이 잘못해놓고 남 탓을 한다든지 또는 겉과 속이 다른, 포장과 알맹이가 다른 상품, 정책 내용을 홍보한다든지 또 아나무인이라고 할까요? 거침없이 독주하는 그런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까지 완전 장악이 됐고 또 한편 사법부도 정부 여건과 가까운 입장을 보임에 따라 권력 분립이 크게 약화됐고 종전까지 우리는 민주화 이후 꾸준히 30년 동안 절차 민주주의, 이른바 여민 민주주의는 확보되었으나 실체 민주주의, 위민 민주주의가 좀 미흡하다 하는 일반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마는 올해에 들어와서는 국민의 기본권과 절차 민주주의마저 뒷걸음질 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그리고 멀리 내다보는 백년대계보다는 건시한, 그리고 모든 국정에 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정부의 입김과 영향력이 확대되는 큰 정부, 또한 이른바 토착 외구 등의 말이 시사하듯이 국가나 민족, 근대 국가의 그 발전 단계보다도 더 뒤떨어지는 이른바 종족주의가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우리 사회의 오래된 적폐와 고질병은 심화되는 양상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북녘 땅에서는 북한의 세습, 전제, 철권 통치와 핵무장이 지속되고 있고
거기에 대응해서 문명사회의 가치와는 동떨어진 외톨이로서 우리는 명분도 실속도 없는 대북 짝사랑을 했습니다마는 그 성과는 참으로 초라하기 거지없었습니다. 다른 한편 총선을 계기로 해서 더욱 정폭이 되었습니다마는 지역과 세대와 계층, 성별의 갈등이 커지고 있고 또 편가르기와 그에 따른 각자 도생이 팽배해서 국민 통합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노조의 입김은 점점 커지고 청년 실업은 선진국의 추세와는 별개로 우리는 더 악화되고 있으며 저출산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략히 올해를 되돌아봤습니다만 내년에 관해서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올해 나타났던 새로운 일상은 내년에 두 가지 뚜렷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새로운 일상의 면역이 되어서 우리가 그걸 덤덤하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고, 또는 새로운 일상이 이른바 백신 등의 상용화로 인해서 차츰차츰 힘을 잃고 도태될 수도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백신은 상용화가 언제 될 것이며 그 속도, 그 백신이 얼마나 보편화될 것인가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은 심화될 수도 있고 좀 완화될 수도 있는 정도로 좌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짧은 기간에 코비드-19 이전으로 전반적으로 복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 인류의 약 60% 정도까지가 백신을 맞으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돼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와 함께 이른바 지력혁명, 말하자면 ICT를 위주로 한 제3차 혁명과 AI를 위주로 한 제4차 혁명, 이걸 통틀어 지력혁명이라고 부르죠. 제1차 혁명, 이 전기기관, 스팀의 발명에 힘입었고, 제2차 혁명이 전기, 자동차 등의 발명에 힘입은 것이라고 한다면 1차 혁명과 2차 혁명은 이른바 동력혁명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한 지난 20여 년 가까이 겪어본 제3차 혁명, ICT 혁명과 지금 진행되는 제4차 혁명은 이른바 지력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력혁명과 맞물려서 올해 나타난 온택트와 홈엑스는 오히려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동력을 얻어서 더욱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한편 여러 정치 일정을 보면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내년 하반기에는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등 가시권에 들어서게 되고, 그와 함께 대선을 앞둔 각 정당의 포퓰리즘, 정쟁, 그리고 계급투쟁 등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날림, 땜질, 선심 공약이 본물을 이루고 또 그 전초전으로 내년 봄에 실시될 서울시장과 보건시장 보선이 전국 풍향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편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출범이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경찰 국가화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외적으로 여건의 변화를 잠시 조망해 보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함에 따라 좌충우돌하던 독특한 트럼피즘은 이제 종식이 되고,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에 따라 전통적인 다자주의가 복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담은 파리 협약,
그리고 환태평양 지역의 경제 공동체를 지향하는 TPP, 핵 확산 방지 협정과 저촉되는 북한 핵 무장에 대한 제동 움직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절름발이 상태였던 G7과 나토 등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들어서 상당한 동력을 얻었던 반세계화, 반이민, 보호무역 등의 흐름은 지구촌 전반의 그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만의 지도부 교체로 다시 반전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미중 갈등은 인권, 환경, 노동, 지적 재산권, 그리고 때로는 안보 등을 매개로 해서 더욱 가열되고, 가열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미국의 대중국 압박 기조는 계속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한편 코비드-19이 촉발한 전 지구촌의 관심사, 새로운 쟁점 또는 의제를 살펴보면 기후변화 대응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서유럽 국가들은 코비드-19 자체가 인간의 무분별한 지구 환경 파괴에서 비롯되었다는 측면을 부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코비드-19 때문에 초래된 취약계층에 더욱 고난이 가중되는 그런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그런 포용적 성장이라든지, 기업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재무적인 수익 창출보다는 환경과 그리고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약칭 ESG 경영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비드-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각국이 천문학적인 재원을 지출하면서 부채를 키움에 따라 경제 전반에 걸쳐서 거품이 끼어 있고, 그로 인해 올해 이미 네 나라가 디폴트 파산이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많은 신흥국과 개도국이 파산될지, 그리고 그 파산이 되면 그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와 함께 선진국에서도 크게 늘어난 그 부채로 인해 금융위기 가능성이 없는지 등이 전체적인 관심사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또 코비드-19으로 인해서 항공운수산업 등을 비롯한 서비스, 관광도 물론이고요, 서비스 산업에서의 고용 절벽, 그리고 코비드-19에 대응하는 필수 수단으로서의 디지털 격차, 디지털 장비, 디지털 기술 등에 있어서 각 계층 간 격차,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며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등이 앞으로 중요한 지구촌의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전망하에서 우리 재단의 진로에 관해 간략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재단의 시대적 소명은 당연히 우리 재단이 지향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 자유주의가 정착된 문명국가의 실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한편으로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확산하면서도 다른 한편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덕목, 공동체 가치를 진작하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소명을 달성하는 핵심 과업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올해 우리의 상황을 되돌아보고 내년을 전망해 보면 무엇보다도 우리 헌법 전문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곧 포퓰리즘이라든지 다수의 행포에 입각한 대중독재 또는 전체주의, 권위주의, 종족주의, 경찰국가를 경계해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의 편가르기와 갈갈이 찢겨져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국민의 마음과 몸을 한 군데로 모으는 국민 통합과 또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등의 국민의식을 함양하는 것도 선진사회, 공동체 자유주의 구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소 중장기 과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북한 체제를 정상화하고 그럼으로써 북한 동포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나아가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도 우리 재단이 지향할 핵심 과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과업들을 이루는 전략 기조로서는 우리는 공동체 자유주의를 구현하는 띵크탱크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시민단체도 아니고 정당도 아니고 띵크탱크로서 먼저 국민이 체감하는 실사구시의 의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널리 전파하며 그리고 국민의식 함양을 위한 국민교육에 더욱 힘을 쏟고 또 나아가서 이런 정책을 실천하고 또 나라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 사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쪽으로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한 재단 운영의 과제도 적지는 않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을 올려보면 날로 노쇠화되고 다소 성별로는 남성에 치우쳐 있는 회원 또는 참여자를 확충할 뿐만 아니라 다양화해서 노장층과 남녀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온택트 홈엑스 시대가 본격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재단도 디지털과 모바일 등의 역량을 크게 보강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동체 자유주의를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얼굴을 보고 대면 토론하고 하는 기회는 종전에 매주 1회씩 하던 것을 앞으로는 좀 그 빈도를 줄이고 이를 온택트 세미나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시대 추세와 부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군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재단의 취약한 재정 건전성도 앞으로 유료 회원을 좀 배가하고 또 회비 외에 다른 그 수익 사업도 없는지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서 발굴하는 것 등이 우리 재단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가 간략하게 올해의 회고, 내년의 전망과 재단의 진로에 관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 성원해 주신 여러 가족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힘드셨지만 내년에는 다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과 또 바라시는 소원 모두 잘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직접 얼굴을 뵙고 말씀 올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 초에 다시 뵐 수 있게 됐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